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직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는지 믿어지지가 않네요. 정말 남 부끄럽고 창피해서 친구들에게도 친정 식구들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 가슴이 막히고 답답해서 여기라도 하소연하고 싶어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현재 결혼한 지 8년 차 워킹맘이고요. 나이는 37살이에요. 초등학생 아들과 아직 어린이집을 다니는 딸 하나 있습니다. 제 직업은 보험 설계사예요. 벌이는 그리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남편 월급과 제 수익을 합치면 한 달에 600에서 700 정도 됩니다. 아직 전세살이라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내 둘 키우며 매달 적금 부어가며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주 평범한 주부예요. 며칠 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그 충격에 아직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시댁엔 시어머니와 내년에 결혼 예정인 신우가 있어요. 일단 신우부터 말해보자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상견례 때 처음 봤을 당시에는 첫인상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외모가 상당히 이국적이고 좀 강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면 신우가 시집살이를 좀 시키겠구나 했는데 실상은 정반대였어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참 철이 없어요. 잊을만 하면 이상한 행동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밖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신우가 제 편을 들어주고 나중에라도 꼭 자기 어머니를 대신해서 사과를 합니다. 그것도 말로만 하는 인사치레가 아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게 느껴지게 사과를 해요. 가끔씩 시댁에 식사하러 가게 되면 절대로 설거지나 과일 준비 같은 보통 며느리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저에게 시키지 않아요. 신우는 제가 하려고 해도 저를 말리며 여긴 자기 집이니까 본인이 하는 게 맞다면서 알아서 다 합니다. 거기다 자기 조카들은 얼마나 끔찍히 챙기는지. 때 되면 선물이며 용돈이며 솔직히 저보다 더 다정하게 저희 애들을 아껴줘서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남편 역시 시어머니와 정반대로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시아버지가 정말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아마 남편이나 신우나 천성은 모두 시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비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자동차 조립하는 일을 하는 남편은 집에 오면 바깥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그저 자식 새끼, 마누라밖에 모르는 바보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시가에서 유일한 문제는 바로 시어머니입니다. 약 2년 전에 시아버지께서 암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시어머니는 평생 자기 힘으로 돈 한 번 벌어본 경험 없으시고요. 시아버지가 정말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애지중지하셔서 그런가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딱 순정 만화에 나오는 여리여리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엄살도 심하고 겁도 많고 거기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기보다는 언제나 주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해결하려는 스타일이세요. 게다가 씀씀이는 얼마나 큰지. 진짜 옆에서 보고 있으면 한심 그 자체예요. 한평생 나고 자란 곳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주위에 친구나 지인분들이 많아서 자주 모임을 가지시는데 솔직히 그닥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으면서도 수시로 골든벨을 울리시고 옷이나 화장품도 꼭 브랜드 아니면 쳐다도 안 보세요. 물론 시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는 옆에서 어느 정도 조절이 되었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난이 더 심해지시더라고요.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시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셔서 암보험금이랑 사망보험금이 제법 나왔나 봐요. 제가 알기론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나왔다던데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어떤 의도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험금 수령인을 지정을 안 해서 남편이랑 신우랑 시어머니랑 의논을 했는데 거기서 내린 결론이 그냥 시어머니가 다 가지시라고 그걸로 남은 여생 쓰시고 대신 남편이나 신우에게 용돈이나 생활비 같은 건 기대하지 마시라 뭐 그렇게 다들 합의를 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씀씀이는 변함이 없었어요. 당연히 신우나 남편이 아직 한참 더 사실 텐데 제발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시라 나중에 돈 떨어졌다고 도와달라 하셔도 이미 이야기했듯이 남편이나 신우 역시 도와드릴 여유가 없다. 남편은 애들 키우며 집 사야 하고 신우 역시 당시 사귀는 사람과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던 중이라 또 돈을 최대한 모으는 중이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니들은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는 식으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면서 사셨네요.
그런데 그제 시댁에서 저녁을 같이 먹고 디저트로 과일을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전 사실 시어머니랑 거의 이야기를 안 해요. 딱히 할 말도 없고 괜히 말 섞어봐야 자기 기준에나 맞는 말이지. 실상은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실 때가 많아서 그냥 신우랑 수다를 떨거든요. 그런데 대뜸 시어머니가 제게 아빠 건물을 언급하시며 상속 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해서 남편 그리고 신우까지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순간 정적이 흘렀죠. 제가 건물이라니요? 그리고 상속이요? 라고 물어보자 요즘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유산 넘겨주는 게 유행이라고 하시면서 건물을 받으면 팔아서 돈으로 나눠 가질 거냐 아니면 뭐 어떤 방식으로 나눌 거냐고 물으시길래 순간 너무 벙쪘네요. 그 건물 저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 지금 치매 말기시라 요양원에 계세요. 멀쩡하던 엄마까지 아버지 그렇게 되신으로 덩달아 공황장애며 우울증 오셨고요. 지금 저희 사는 곳이 시댁과는 1시간도 안 걸리지만 친정은 3시간이 넘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시간 내서 찾아뵙는 게 전부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오빠네가 친정에 들어가서 엄마랑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오빠야 아들이니 당연한 거라 쳐도 우리 새언니 정말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오빠가 아빠 요양원 들어가시고 엄마까지 마음의 병을 얻었다는 소식에 새언니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도저히 엄마 혼자 두긴 그러니 차라리 자기가 주말부부 하면서 엄마 돌보고 싶다고. 당신이 허락만 해준다면 최소한 1년 정도만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 했더니 새언니는 그 자리에서 합가하자고 해서 오빠가 제게 새벽에 술 먹고 울면서 전화했었거든요. 자기 정말 결혼 잘한 것 같다고 너무 고마웠어 진짜 평생 잘할 거라고. 그러길래 저도 울었네요. 물론 마지막에는 그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냐. 새언니한테 하라며 약간 장난식으로 끊긴 했지만 아무튼 우리 새언니 합가한 뒤로도 애 키우면서 한 번도 저희 엄마한테 소홀히 한 적 없어요. 하루에 꼭 한 번은 엄마 모시고 가까운데 바람 쐬러 같이 다니고 전통시장 같은 데 모시고 가서 기분 전환도 시켜드려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가지고 있는 건물, 그거 전 단 한 번도 욕심 내본 적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픈 부모 직접 모시고 돌보는 자식이 유산을 받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건물, 말이 건물이지 그냥 오래된 주택입니다. 시세도 별로 안 나온다고 들었어요. 물론 안 비싸기 때문에 욕심 안 낸다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비싸도 지금 상황에선 오빠가 유산을 다 받는 게 맞고 그 후에 오빠가 제게 나눠주던 아니면 혼자 다 가지던 그건 오빠의 선택에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남편한테도 다 이야기해 놓은 상태예요. 얼마 전 엄마가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거 오빠 준다고 하셔서 저는 바로 알았어 하고 그 뒤로는 아예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건물과 유산에 대해서 말을 꺼내신 겁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고 그 건물과 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대답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버럭 고함을 치시대요. 사위는 자식 아니냐 그런 법이 어디 있냐며 어떻게 한 명한테만 유산을 물려줄 생각을 하신대니 라고 언성을 높이시면서 그렇게 자식들 편애하고 그러니까 그런 몹쓸 병에 걸리지 마음을 편하게 넓게 가져봐라. 그런 병이 걸리겠냐 하시는데 신우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새언니한테 몹쓸 짓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멍해지고 지금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내가 왜 듣고 있어야 하나 싶었어요. 옆에 있던 남편 역시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며 벌써 다 끝난 이야기를 왜 들먹이시냐 따져 물었더니 결국 하시는 말씀이 용돈을 달라는 거였네요. 그제서야 왜 유산 이야기를 꺼내셨는지 한 번에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지라 목소리도 겨우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어머니께 내세울 만큼 잘한 것도 없지만 또 딱히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치매 걸리신 아빠랑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엄마를 둔 며느리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이 자리에서 유산 운운하시냐 했어요. 돈 필요하시냐고 어머니가 지금 펑펑 쓰고 있는 그 돈, 생판남인 사람들한테 허세 부리는 그 돈,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받으신 거 아니냐고 하며 제발 이성을 좀 차리라고 했네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집에 못 올 것 같다 했습니다. 이런 취급 받을 거면 차라리 어머니 얼굴 더 이상 안 보고 살 거라고 하고 애들 데리고 나왔네요. 진짜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사회생활 안 해보고 경제관념이 없어도 그렇지 우리 아빠 힘들게 살아서 얻은 그 건물을 자기가 왜 쉽게 생각하고 탐을 내는지. 바로 따라 나온 남편까지 어머니랑 똑같이 생긴 그 얼굴이 너무 꼴배기 싫어서 애들 데리고 오라 하고 저는 먼저 집으로 왔네요. 하지만 이혼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어머니와는 그 뒤로 단 한 번도 얼굴 본 적도 전화 통화한 적도 없네요. 말 그대로 인연 끊고 살고 있습니다. 그날 정말 가슴에 대못을 박는 시어머니 말을 들은 그날 신우가 찾아왔더라고요.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자리에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니 애들도 놀래서 같이 울고 저도 또 울음이 터져서 온 집안이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진정을 한 신우는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면목이 없다. 정말 너무 미안하다. 아무리 우리 엄마라지만 이제는 이해해달라는 말조차 할 염치가 없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온 거라 해서 대충 알았다고 하고 하지만 시어머니 얼굴은 볼 생각 없다 했습니다. 신우는 알겠다고 대신 조카 보고 싶을 때 자기는 와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언제든 환영이라고 했네요. 사실 남편이나 신우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저 시어머니 혼자만의 잘못이죠. 그리고 남편 역시 제게 1시간을 넘게 사과하며 저를 달래주면서 하는 말이 이제 시어머니 보지 말라고 자기가 애들 볼 테니 친정 가고 싶으면 언제든 가라고까지 해주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러려고요. 지금까지 너무 불륜녀로 지내온 세월이 가슴에 사무칠 뿐입니다. 앞으로 웬만하면 매주 한 번씩 찾아뵐 작정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말로만 고맙다고 했던 새언니에게 매달 얼마라도 감사 표시를 하려고요. 남편과도 다 이야기 끝냈습니다. 우리 신우가 제게 진심으로 대하는 걸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늦게나마 저를 철들게 해준 철없는 시어머니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여하튼 현재는 남편과 두 아이들과 여전히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도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할 시간에 새언니에게 전화하고 엄마한테 전화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괜히 맘 졸이며 살아온 게 후회되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살려고 합니다.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네요.